탄자니아 학교의 문제는 바로 이것. 거만한 영국의 교육 연구가가 탄자니아 교육의 문제인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존엄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이름은 사라 윌리엄스예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이고 교육 전문가예요. 15년 동안 영국 왕립교육개발청, 줄여서 BREDA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일을 해요.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죠. 정부나 교육기관의 정책 제안도 하고 요청이 있을 때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컨설팅도 하죠. 저는 영국의 교육제도에 자부심이 있었고 영국 교육이 후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런던의 제 책상에 앉아 사무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으면 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라, 탄자니아로 가는 한국팀에 대해 들었어요? 제 동료 토마스가 제 책상에 폴더를 올려놓으며 물어봐요. 한국팀이요? 아프리카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토마스는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려요. 학교를 위한 일종의 특별한 화장실 시스템을 만들러 간대요. 아프리카는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빠질 정도라고 해요. 저는 눈을 굴려요. 아이 참 토마스. 한국이 K-팝과 휴대폰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토마스는 고개를 저어요. 사라, 당신은 또 너무 부정적이네요. 한국인들은 이미 르완다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저는 토마스의 말을 흘려들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럽, 캐나다가 교육 강국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의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러요. 파커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사라, 다음 주에 탄자니아 출장을 가야 해요. 잠비아나 초등학교라는 곳이에요. 절반 이상의 여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제 심장이 더 뛰어요. 제 전문 분야예요. 무슨 문제인가요? 교사 채용이나 질의 문제가 있었나요? 교과서가 잘못되었나요? 파커 씨가 마침내 저를 쳐다봐요. 정확히는 몰라요. 학교 시설에 관한 문제라는 것밖에는. 그래서 당신이 가는 거예요. 알아내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에 기반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꾸려요. 제일 좋은 옷, 노트북, 그리고 제가 쓴 보고서 더미를 던져 넣어요. 교육 이론으로 가득 찬 제 책장을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어요.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 저는 혼자 생각해요. 내가 구하러 갈게. 저는 작은 선물들도 꾸려요. 영국 국기가 그려진 연필과 노트북이요. 이 진짜 나라에서 온 보물을 볼 때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상상해요. 잠들면서 저는 신문 헤드라인을 꿈꿔요. 영국 전문가, 아프리카 학교 위기 해결. 저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우수한 지식을 가져왔다는 연설을 하는 것을 상상해요. 탄자니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여행 가이드를 훑어봐요. 사진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야생 동물을 보여줘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 또는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교육. 그것만이 제 미션이에요. 비행기 승무원이 탄자니아의 가족을 방문하는지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말해요. 저는 교육 컨설턴트예요. 학교를 고치러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의 녹색과 갈색 풍경을 바라봐요. 탄자니아는 영국과 너무 달라 보여요. 잠시 동안 저는 긴장돼요. 만약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떨쳐버려요. 저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통계를 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탄자니아에서의 첫 아침은 저를 파도처럼 덮쳤어요. 공기는 짙고 따뜻해요. 런던의 시원한 습기와는 너무 달라요. 제 호텔에서 저를 태우러 온 운전사는 미소 지으며 카리브 탄자니아 라고 말했어요. 그건 탄자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제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잠비아나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색색의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들,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먼지 나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다양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지나쳤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지요. 거의 다 왔어요. 윌리엄스 씨, 운전사가 울퉁불퉁한 흙길로 접어들면서 말했어요. 차는 튀고 흔들렸고 저는 제 노트북 가방을 꽉 잡았어요. 잠비아나 초등학교가 나타났어요. 제 위장이 내려앉았어요. 학교는 런던의 반짝이는 건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금속 지붕이 있는 간단한 벽돌 구조물이었어요. 푸른 잔디 대신 놀이터는 대부분 마른 풀이 군데군데 있는 붉은 흙이었어요. 몇 개의 부서진 그네가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심하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지? 교장 선생님인 아대 예미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환영합니다, 윌리엄스 씨. 저희를 도와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학교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약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동적으로 말했어요. 아데에미 씨는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3개의 의자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으로 덮인 벽이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선풍기가 머리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했지요.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저는 커피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저에게 주고 폴더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이 저희의 문제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8개 마을에서 온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지만 여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12세 이상의 아이들이요. 저는 출석 기록을 넘겨봤어요.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어요. 여학생들의 약 53%가 대부분의 날에 결석하고 있었어요. 우기 동안에는 70%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들은 교육의 가치를 모르나 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 이런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데에미 씨는 저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교실들을 걸어 다녔어요. 단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활기차고 어린 학생들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영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학년 교실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비슷했어요. 고학년 교실에서는 여학생이 훨씬 적었어요. 여학생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아데에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실을 둘러본 후 아데에미 씨는 저를 학교 건물 뒤로 안내했어요. 냄새가 저를 먼저 덮쳤어요. 코를 막게 만드는 끔찍한 악취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화장실이에요, 그녀가 작은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것은 진짜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땅에 있는 구멍 주위에 몇 개의 금속 판이 둘러져 있을 뿐이었어요. 문도 없고 그냥 커튼처럼 걸려있는 찢어진 천조각만 있었어요. 그 주변의 땅은 진흙투성이고 더러웠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500명의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인가요? 저는 충격 속에 물었어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어요, 아데에미 씨가 설명했어요. 특히 생리기간 동안에요. 프라이버시도 없고 깨끗하게 유지할 방법도 없어요. 당신이라면 이걸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근처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약 13살쯤 되어 보였고 오래되고 바랜 것임에도 깔끔하게 다림질된 파란색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데에미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데에미 씨는 그녀에게 손짓했어요. 윌리엄스 씨, 이쪽은 에블린이에요.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에요. 에블린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아데에미 선생님, 집에 가도 될까요? 몸이 안 좋아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생리 중이니?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볼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화장실 구역을 힐끗 보고 나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이 소녀는 그 끔찍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빠지고 싶은 거였어요. 매달 보통 며칠을 결석하니, 에블린?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4일이나 5일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비가 오면 화장실 구역이 물에 잠기고 미끄러워져서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녀는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충격 속에 아대 에미 씨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빠지는 이유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여자아이들은 생리 기간에 그냥 집에 있어요. 일부는 그 나이가 되면 아예 오지 않게 돼요. 그들의 부모님들도 위생과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에블린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결연했어요. 저는 언젠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업을 빠지는 건 걱정이지만 화장실 문제는 도저히.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교육에 관한 제 화려한 이론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졌어요. 이 여학생들은 배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 개인적인 필요를 돌볼 안전하고 사적인 장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문제였군요. 저는 이전의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며 인정했어요. 아데에미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셨어요, 윌리엄스 씨.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훈련에 관한 보고서들을 작성했지만 이런 문제는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필수적인 것을요? 제 비싼 교육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저는 약속했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을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남학생 무리가 한 여학생이 들어가려는 화장실 구역에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청커튼이 바람에 날려 내부가 노출되었어요. 여학생은 부끄러움에 달아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의 존엄성조차 없는데 어떻게 누구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구역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후 3일째, 저는 아데 에미 씨의 사무실에 앉아 제 메모를 검토하고 있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었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주기적인 청소 일정?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간대? 새 커튼? 모든 것이 커다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밖에서 차량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에 덜컹거리는 스쿨버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소리예요. 창밖을 보니 하얀 지프가 학교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옆면에는 시드코리아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게 누구지? 저는 소리내어 궁금해해요. 아데에미 씨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요. 오, 그들이 왔네요. 빨리 오세요, 윌리엄스 씨. 엔지니어들이 도착했어요. 엔지니어? 어떤 엔지니어들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봐요. 우리의 화장실 문제를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해요. 몇 달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진짜 오셨네요. 저는 짜증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가요. 아무도 저에게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탄자니아의 학교가 하필이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4명이 지프에서 내려요.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요. 그들의 리더는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나이 든 남성인 것 같아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편안해 보여요. 그는 아데에미 씨에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그런 다음 손을 내밀어요. 저는 김진우입니다. 그는 명확한 영어로 말해요. 학교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데에미 씨는 열정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영국 왕립교육청에서 오신 윌리엄스 씨예요. 그녀도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향해요. 좋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뻣뻣하게 그의 손을 잡아요. 다른 컨설턴트들이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짜증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말해요. 우리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서는 젊은 남성이 말해요. 저는 박민수 엔지니어입니다. 우리는 물과 전기가 제한된 학교를 위한 특별한 화장실을 만듭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려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들 그룹의 여성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봐요. 이것들은 그냥 화장실이 아닙니다, 윌리엄스 씨. 이것들은 수돗물이나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위생 시스템이에요. 이미 르완다와 케냐 전역에서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도왔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아, 미리 이야기 들은 것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우리의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해요.
그는 화면을 몇 번 두드리고 우리에게 보통 화장실 칸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추가물이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줘요. 우리 시스템은 물 대신 톱밥을 사용합니다. 그가 설명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팬이 냄새를 제거합니다. 폐기물은 정원용 안전한 퇴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배관 없이도 작동한다고요? 전기 없이도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어봐요. 네, 박 씨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모든 것이 현지 조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현지 노동자들이 대부분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훈련하고 안내하러 왔을 뿐이지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데에미 씨가 열심히 물어봐요. 김 교수는 미소 지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발대가 어제 도착하여 학교 뒤에서 기초 작업을 시작했어요. 5일 안에 프로토타입이 준비될 겁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5일 만에요? 대단하네요. 직접 와서 보시죠. 한국인 여성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말해요. 우리는 학교 뒤로 걸어가 끔찍한 화장실 구역을 지나 약 50m 떨어진 곳으로 가요. 놀랍게도 이미 콘크리트 기초가 놓여 있고 4명의 현지 작업자들이 그 위에 금속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해요. 내일까지 우리는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될 거예요. 3일째에는 벽을, 4일째에는 특별 시스템을, 5일째에는 테스트와 훈련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봐요. 박 씨는 태블릿을 꺼내 간단한 그림이 있는 화려한 포스터를 보여줘요. 우리는 모든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각 단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 무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우리 주변에 모여 있어요. 저는 그들 중에 에블린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요. 약간 떨어져 서서 눈에 희망을 품고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물어봐요. 결국 고장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지 유지보수팀을 훈련시킵니다. 한국인 여성이 설명해요. 그리고 예비 부품과 도구를 남겨둡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누구나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들의 해결책은 이 장소에 완벽해 보여요.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현지 조건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탄자니아의 화장실에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물어요. 김 교수가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봐요. 윌리엄스 씨, 안전하고 사적인 화장실에 대한 접근은 사치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제 할머니의 한국 마을에서도 전쟁 후에 아이들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진보는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는 올바른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아요. 저는 제 경력 동안 부유한 나라의 해결책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날 저녁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자신감과 실용적인 접근법에 대해 생각해요. 화려한 보고서 없이, 복잡한 이론 없이, 그저 실제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책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일찍 학교에 도착해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에요. 김 교수도 거기 있어요. 더 이상 비즈니스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현지 직원들이 금속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돕고 있어요. 그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손짓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윌리엄스 씨? 저는 깨끗한 옷과 광택 나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망설여요. 그런 다음 저는 에블린과 화장실 같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교육을 놓치고 있는 다른 모든 여학생들을 생각해요. 네, 저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저는 단순한 관찰자에서 해결책의 일부가 되었어요. 5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제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리고 멋진 옷들은 흙과 시멘트로 얼룩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팀은 매일 저를 놀라게 해요. 이튿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을 때 김 교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산 없이 폭우 속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박 씨는 현지 작업자들에게 인내심과 존중으로 가르쳐요.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요. 이제 제가 선의로 알게 된 한국인 엔지니어는 여학생들에게 새 화장실이 어떻게 작동할지 보여주며 모든 언어 장벽을 넘는 그녀의 간단한 그림과 손짓으로 그들을 웃게 만들어요.
5일째 되는 날 끝에 프로토타입 화장실이 완성되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단순해 보여요. 4개의 분리된 칸이 있는 작은 건물이고 각각 잠금 장치가 있는 진짜 문이 있어요. 벽은 현지 벽돌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내부는 놀라워요. 각 칸에는 적절한 변기 좌석, 국자가 있는 톱밥 용기, 그림과 함께 명확한 지시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안전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내일 테스트합니다. 김 교수가 일을 마무리하며 말해요. 누가 첫 번째가 될까요? 제가 할게요. 우리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말해요. 매일 우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에블린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여학생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이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이 새 건물에 호기심을 갖고 학교 마당에 모여요. 에블린이 앞에 서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결연해요.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세요. 여자 엔지니어인 선희 씨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해요.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톱밥 한 국자만 부어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새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요. 그녀는 한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아요.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아요. 문 위에 작은 불빛이 빨간색으로 빛나며 칸이 사용 중임을 보여줘요. 몇 분이 지나자 문이 열리고 에블린이 나와요. 불빛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녀의 얼굴에 제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미소가 번져요. 어땠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어봐요. 깨끗해요. 그녀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해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저를 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요. 안전해요. 정말 안전해요. 다른 여학생들이 서둘러 앞으로 나와 직접 시도하고 싶어 해요. 남학생들은 따로 분리된 남자 화장실로 안내해요. 아데에미 씨가 제 옆에 서 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윌리엄스 씨?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매일 학교에 올 수 있어요. 저는 목구멍에 생긴 덩어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여요. 이렇게 단순한 것, 깨끗하고 사적인 화장실이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예요. 다음 한 달 동안 잠비아나 학교의 변화는 기적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학생 출석률이 53%에서 90% 이상으로 뛰어올랐어요. 다음 주 우기 동안 출석률이 오히려 증가했지요. 학교를 떠나려던 여교사들도 마음을 바꾸었어요. 이제 저는 존엄성을 갖고 일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저에게 말해요. 한국팀은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나온 폐기물이 결국 학교 정원용 안전한 퇴비가 될 것이라고 보여줘요. 6개월 후에는 여기서 채소를 기를 거예요. 김 교수가 설명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 자신의 변화예요. 나이 많은 여학생들의 그룹이 학교 근처의 시냇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환경클럽을 시작했어요. 우리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 전체도 깨끗하게 해야 해요. 그들의 리더가 말해요. 과학 수업에서 화장실 팬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요. 사회 수업에서 학생들은 공중보건에 대해 배워요. 모든 과목에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자신감을 봐요. 어느 날 학교 정원 정리를 돕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적 없는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요. 저는 레베카예요. 그녀가 말해요. 저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거 멋지구나. 저는 그녀에게 말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예전에는 낡은 화장실 때문에 매달 학교를 빠졌어요. 그녀가 설명해요. 이렇게 학교를 빠지다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매일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화장실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성공 소식이 빠르게 퍼져요. 근처 7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보러 와요. 한국팀은 그들에게 시스템 설치 방법을 가르쳐요. 곧 모두가 탄자니아 전역의 한국 스마트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비아나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마을은 축하 행사를 열어요. 학생들은 노래하고 춤을 춰요. 부모님들은 함께 나눌 음식을 가져와요. 조셉이라는 노인이 제 손을 잡아요. 사라, 그가 말해요. 난 당신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해요. 하지만 이 작은 화장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편의성 이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미래를 주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에 있는 탄자니아를 바라봐요.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너무 확신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르치러 온다고 생각했지만 대신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해요. 진정한 진보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이론에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듣고 그들의 특정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에서 와요. 한국팀은 이것을 이해했고 그들은 탄자니아의 학교뿐만 아니라 제 전체 사고방식도 바꿨어요. 3년 후 저는 잠비아나 학교를 다시 방문했어요. 변화가 저의 숨을 먹게 했지요. 학교에는 이제 6개의 화장실 건물이 있어요. 정원에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껴요. 제 모든 화려한 학위와 수년간의 경험도 탄자니아의 화장실에서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해결책은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이 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묻기에는 너무 자만했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